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본 크립토 바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이 12월까지 부채 상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12월 달까지 일단 미국이 디폴트 사태는 모면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큰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부채 한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시호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12월 달 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인데 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없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줘야만 하기 때문에 연장 혹은 부채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도 거의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이 미국 증시는 한꺼번에 떨어졌었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최근 하락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베어 트랩이 될 수 있겠다, 혹은 미국 증시의 일시적 조정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비트코인은 어제 55,000달러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54,00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3,6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 혹은 이 빨대 신공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들의 길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만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조금 예외가 있지 않을까, 그 예외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트코인들 전부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죠. 네,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에이다와 관련된 것인데요. 칼다노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인 아르다나가 샤딘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엘론드 EGLD 코인이죠. 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칼다노와 엘론드를 연결시켜가지고 체인 간 토큰 전송 및 프로젝트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테조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트릴리 테크 팀에서 런던 쪽에 다목적 테조스 중심 개발 거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테조스에 관련된 개발 및 연구, 그리고 홍보센터가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인데 3,600달러를 뚫어 제낀 이더리움, 위에 저항을 뚫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다음 저항인 3,900달러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9월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뒤처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쯤 처먹던 밥상을 동생들에게 주면서 니들도 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방적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독주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이제 남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로 떨어지느냐, 한 방에 쳐 올리고 더 올랐다가 떨어지느냐. 자, 저번 불장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비트코인 혼자 쭉 오르고 비트코인 빠지면서 자금들이 시총이 큰 알트코인, 중간, 그리고 작은 코인들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한 번씩 오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암호화폐 사이클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ETF 때문인데요. 10월 달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ETF 신청 목록들을 보게 되면은 프로쉐어 비트코인, 인베스코, 바네크, 발키리, 갤럭시 비트코인 ETF 등등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가 10월 18일, 19일, 25일에 2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 ETF들 같은 경우는 이 지난 거절당한 ETF들, 현물 기반의 ETF가 아니라 게리 맹꽁이 갠슬러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선물 기반의 ETF이기 때문에 승인될 확률이 75%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4건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쭈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전날 고래들이 주로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바이비트의 무기한 선물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 고래놈들이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ETF를 먹으려고 미리 이렇게 들어간 것이라면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거래소,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등등을 이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물 도미넌스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초에 무지막지하게 상승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낮다. 대신에 해외 거래소들로 거래들이 몰리고 있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ETF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미국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는 아니지만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ETF는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를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를 미국 SEC가 이번에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어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방금 전에 드렸었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라면 대개의 사이클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자금들이 알트들로 흘러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번 상승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가 뒤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알트들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쭉 빨아당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봐도 일단 너무 섣불리 지금 알트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것은 10월 달에 혹은 11월 초반에 ETF가 승인이 되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는 컵앤핸들을 그려주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컵앤핸들 별다방 커피 이 배달시키신 분 떡상 갑니다. 자, 어쨌거나 알트코인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려 보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나 예측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런대로 꼭 가란 법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의 임원. 비트코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수탁 플랫폼이죠. 그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이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매주 문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라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법정화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서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노보그라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것이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금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몇 년만 지나봐라. 비트코인이 금의 뚝배기를 까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경쟁 업체들 솔라나와 알고랜드 등등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피터 시프 어떻게 하나요? 금 시총 따라잡히면 피터 시프 웁니다. 피터 시프 울어요. 천년 만년 17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금도 언젠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금을 대량 매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금에 대한 계획도 따로 있는 것일까? 자, 다음으로 해서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최근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달러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꿨는데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와 동시에 기분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했는데 10%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전체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이런 점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려드는 것인데 반대로 떡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국민 전체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의 주소 숫자 중에 무려 94.3%가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에 90% 이상의 지갑 숫자들이 수익 중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조정에 들어간 일이 있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개미털기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쭉 올릴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몇몇의 고래들이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한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한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올랐으니까 뭐 수익 실현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 재미니로 4276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크립토 퀀트에서 알려주기를 채굴자들이 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으나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였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때 당시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예측이 되는 비트코인 숫자가 46,124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던져지게 된다라면은 약간의 조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앤드류 에디슨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려면 어떤 것이 지켜져야 할 것인가? 비트코인을 다음 강력한 저항으로 둘 수 있는 구간은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인데 뚫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전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4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4만 5천 달러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무섭게 올라갈 때는 저항이고 뭐고 그냥 다 뚫어버리죠. 과연 그러한 강력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재축적을 거친 후에 저항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헤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52,000달러 선이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어서 펜토시라는 분석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분석가인데요. 앞에 혼헤어스 분석가가 봤었던 비슷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데 53,000달러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조정받은 후에 강력하게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기세가 뜨겁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지지를 잘 받는지를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불장의 불씨를 지펴버린 비트코인. 과연 이대로 쭉쭉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게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건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새우튀김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그리고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